파두광전 패자 3회전입니다. 김지석 구단 대 윤찬희 5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지석 구단은 2014년 대세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성적을 거두었었는데요. 윤찬희 5단에 비해서는 이름값에서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인 면에서 김지석 구단이 많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죠. 지난해 삼성화재배 세계대회에서도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만큼 기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윤찬희 5단도 신예 기사 시절에 한때 주목을 받았던 신예 기사인 만큼 그런 만큼 좀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윤찬희 5단의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윤찬희 5단은 중반에 한 방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평소에 계속해서 힘바둑을 구사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중반에 날카로운 한 방이 있고 노림수가 강하기 때문에 수익기가 강한 김지석 구단이라고 해도 중반은 절대 방심할 수 없겠죠. 네. 자, 두 기사가 중반에 맞부딪힌다면 굉장한 힘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패자 3회전입니다. 윤찬희 5단, 2011년 명인전 본선, 2014년 레츠런 파크배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김지석 9단, 2013년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2014년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흑바원입니다. 김지석 구단이 승자조에서 김정현 5단에게 패하면서 패자조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이세돌 구단, 박정환 구단과 더불어서 김지석 구단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랭킹은 2위에 머물러 있지만 가장 기세가 좋은 기사를 꼽으라면 역시 김지석 구단일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세계대회에서 한국 기사로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사는 김지석 구단이 유일하니까요. 그만큼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김지석 구단에게도 아직까지 넘어서야 할 벽이 있다면 역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만약 김지석 구단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간다면 현재 승자조에 있는 박정환 구단과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두 기사가 LG배 결승에 올라 있는데 김지석 구단이 이번에 박정환 구단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LG배에서 김지석 구단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면 네. 현재 세계 바둑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대회 2관왕으로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계 1인자를 의미하고 그만큼 중요한 일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연말에 김지석 구단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2014년 말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김지석 구단 세계대회 우승컵뿐만이 아니라 바둑 대상에서 최고 기사상, 바둑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런 만큼 최고의 주가를 올렸고 사실 이름값으로는 그래서 윤찬희 5단이 상당히 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한때는 윤찬희 5단이 김지석 9단에 못지않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입단은 김지석 9단이 약간 빨랐지만 윤찬희 5단이 입단을 하자마자 2000년대 중반인데요. 당시 한상훈 초단과 함께 초단 돌풍을 일으켰었고요. 그 당시에는 윤찬희 5단이 머지않아 한국의 정상권 기사로 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눌러간 수가 참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보통 잘 쓰지 않는 수죠. 네, 저도 처음 보는 수인데요. 네. 예상과는 좀 다른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많이 다릅니다.
우변에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변 수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김지석 구단이 미리 이곳을 교환해놔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흙이 이렇게 밀더라도 백이 늘어줍니다. 네. 어차피 흙은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밀고 네. 막을 때 한 칸 띄어서 아주 유명한 정석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백은 이곳을 이어서 보강을 하거나 또는 이곳 날일자 혹은 3-3을 들어가는 진행이 됩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것도 약간은 특이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반발을 한 수도 기세라고는 하지만 네. 잘 볼 수 없었던 수법이에요. 뭐 교환을 안 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수는 정말 좀 생소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약간의 이 변화할 여지를 주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윤찬희 5단이 평범함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전에서는 기세 대결로 흘러가면서 백은 이쪽을 누르고 네. 이제 끊어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해 본다면 흙이 뭐 이곳을 하나 치받을지 아니면 그냥 잡을지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 101점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국 흙은 이 부분에서 모양을 쌓고 백은 두터움을 이용해서 하변을 침입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변에서 새로운 수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로 정리가 될까요? 네, 하나 치받아 두고 백도를 잡았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진행으로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변 정석, 이 포석에서 참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가 됐네요. 네, 이런 형태는 처음 나온 형태이고요. 흙이 얻은 것이라면 역시 애초에 정석 진행에 비해서 우상기의 형태가 훨씬 집이 붙었습니다. 네. 발전 가능성도 좋고요. 백이 얻은 건요. 백은 원래 정석 형태에 비해서 일단 선수를 잡았고요. 원래 정석은 후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좀 더 두터운 형태를 만든 만큼 실전처럼 하변에 침입했을 때 좀 더 통렬하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네. 하변 침입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우상기의 형태만 보면 네, 흙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하고요. 원래는 백이 머리를 내밀고 흙이 3선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집이 되는데 네. 지금은 4선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이니까 우상기의 형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하변에 저렇게 백이 침입해서 우측을 늘고 붙이는 저 맥점은 자주 등장하는 맥점이에요. 방금 전에 백이 붙인 수로 만약에 가만히 흙이 끼운 자리로 늘어서 두었다면 네. 흙이 좌측을 막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궁도를 넓히는 데에는 저렇게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네, 흙도 원래는 좌측을 막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은 저렇게 끼어 있는 수가 현재 상황에는 더 맞는 것 같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백이 는 자리로 흙이 끼어 이은 수로 그쪽을 막았다면 네. 흙이 좌측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하변에서 백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흙 전체가 두텁다기보다는 오히려 엷은 형태를 띠는 만큼 차라리 저렇게 두 점을 잡고 빨리 안정을 취하는 것이 낫다라고 김지석 구단은 판단을 했죠. 대신에 흙 한 점은 좀 외로워졌는데요. 가볍게 처리하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백이 둔 자리도 참 눈에 띄진 않지만 고수라면 응당 저 자리는 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는 아마 6단 정도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네. 차이일 것 같아요. 아직 큰 곳이 많은데
우하가 급한 곳일까요? 일단 그곳을 흙이 같다면 우변에 있는 백돌 전혀 두터움이 아니거든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상기의 흙집도 앞으로 공격을 통해서 크게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참 좋은 자리였죠. 네, 하변에서 백이 모양을 갖추고 우하까지 들어간 장면인데요. 하변 모양 다시 보겠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느는 것은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막혀서 아무래도 궁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이 붙이는 것보다 조금 불리합니다. 네. 그리고 흙이 만약 지금도 좌측을 막는다면 네. 그때는 여기를 꽉 이어서 네. 백이 눈목자까지 달리는 것과 이쪽을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이것도 쉽게 백이 타기에 성공한 모습이죠. 굉장히 잘 자리를 잡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끼어 이었고요. 이곳을 끼어 있는 순간 백이 호구 친다면 지금은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늘었을 때 이제는 아까와 달리더라도 건너 붙여 끊어서 좀 더 활용을 통해 백을 괴롭힐 여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백도 반발을 하고 네. 이제 백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끊는 쪽을 잡겠다는 뜻이었죠. 실전은 이렇게 타협이 되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찾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눈에 일단 띄는 자리는 이곳이 굉장히 커 보이죠.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 수가 귀의 맛을 보호하면서 흙 한 점을 공격을 엿보는 좋은 자리인데 네. 지금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 반대로 흙이 왔다면 이제는 좀 곤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자리는 집으로만 보더라도 15집 이상의 거의 반선수성이고요. 네. 또 이쪽 공격을 통해서 우상기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 만큼 쌍방 놓칠 수 없는 요처입니다. 네, 실전에는 이제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흙도 기세로 3-3을 들어갔고요. 네. 이제 젖히고 끊고 안에서 사는 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시석 구단의 이쪽을 교환해 놓지 않고 그냥 밀어가는 이 약간은 재미있는 수, 그리고 더 재미있는 윤찬이 5단의 이 틀어막는 반발이 나오면서 네.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팽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변화는 있었지만 잘 어울린 포석으로 보입니다. 실전 보시죠. 네, 저렇게 3-3을 들어가고 흙이 젖혔을 때 기본적으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은 두 가지죠. 네. 실전처럼 흙 한 점 쪽을 끊으면서 2선을 젖히는 것과 반대쪽에 3선을 틀어막는 것. 이 두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정수일까요? 글쎄요, 지금은 좀 선택이 어려워 보였는데 네. 왜냐하면 보통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이 중시하는 곳을 지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좌변을 중시한다면 지금처럼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틀어 막아야 되고요. 하변을 중시한다면 실전처럼 두는 것이 낫는데 지금은 양쪽 다 사실 백집이 크게 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네, 흙이 귀에서 확실하게 살아두었죠. 보통은 저렇게 살아둘 때 백도 약점을 지키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변에 그래도 백이 좀 강하게 한 점을 따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 끊어와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우선 네, 손을 뺀 것은 윤찬이 5단이 김시석 9단이 그곳을 끊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틴 거고요. 네. 손을 빼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강하게 상대의 모양에 붙여가는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우상이 흙이 강한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실전에 김시석 9단이 위쪽으로 젖혔는데요. 네. 저렇게 받아주는 순간 백의 수법이 이상하진 않아요. 원래 붙여갈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오히려 변 쪽으로 흙이 다가서는 수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측의 흙돌이 두터운 만큼 충분히 다가서면서도 싸울 수가 있었는데 김지석 구단이 지금은 좀 형세를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받아두네요. 늘어두면서 흙의 우상집은 완성이 됐고요. 백이 이렇게까지 바짝 붙인 의도는 뭘까요? 일단 지금의 저 교환이 득이라는 겁니다. 붙여서 흙이 젖힐 때 늘고 흙도 느는 이 내수의 교환이 흙은 원래 두터운 형태였기 때문에 굳혀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네. 대신에 흙이 두 칸 벌릴 여지는 없앴으니까요. 득이라고 보는 거죠. 백이 귀를 굳히면 아주 그럴듯한 모양이 됐죠. 흙도 서둘러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접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된 수순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강한 모양이 아주 바짝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이라면 백은 그냥 이곳을 높게 가거나 또는 낮게 벌리는 수가 일반적인 행마입니다. 그럼 흙은 이 정도 오나요? 그쪽으로 오면 이제 백도 여기를 굳혀서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백이 여기를 두더라도 지금 흙이 이쪽보다는 이제 걸쳐갈 가능성이 높은데 들어가는군요. 윤찬이보다는 이제 나중에 붙이면 흙이 다르게 응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응수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 붙인 수가 약간 의외라고 제가 놀란 이유는 흙이 이렇게 두터울 때에는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공하는 것이 백으로서는 조금 두렵습니다. 네. 백이 젖히면 늘어주어서 백이 뭐 이곳이 이어지든 두터워지든 이 부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네. 백이 있는다면 흙은 그냥 이쪽을 벌려서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김지석 구단도 강하게 둔다면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바깥에서 다가가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았어요. 네, 이곳을 네. 젖혀서 이미 좀 형세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불리하다면 이렇게 받아줬을 리가 없습니다. 네. 일단 윤찬이 구단은 속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요. 강하게 붙여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이곳에 백이 지키지 않은 만큼 이 끊는 수가 어느 정도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늘어서 받아야죠. 네. 그렇다면 한 번 더 미는 것까지가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도 선수입니다. 그럼 김지석 구단이 만약 강하게 둔다면 이 부분에서 뭐 침입을 한다든지 그쪽의 행마를 통해서 풀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도 흙이 평범하게 행마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두거나 또는 날일자로 두어서 부분적인 타개에 신경을 쓰는 흐름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자, 좌변에서부터 바둑이 좀 시끄러워질 것 같네요. 흙이 우상에서 한번 참았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이 예전에는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두면서 절대 참지 않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형세가 유리해도 참지 않고 초반에 약간 무리스러운 전투가 시작이 되더라도 참질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느긋해진 면을 볼 수가 있고요. 김지석 구단이 초반은 좀 느긋하게 짜다가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완벽한 수일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최근 김지석의 승리 패턴입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선 수는 백의 좌변 모양을 좀 건드릴 생각인 거죠? 일단 저수 자체가 수가 나지 않았을 때에는 약간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끊어가네요. 만약에 흙 2점, 하변 쪽에 2점을 버릴 때는 집으로 분명 손해를 봤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 끊어간 쪽을 활용할 때 방금 전에 교환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활용을 통해서 좌변에서 강력하게 응징을 가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전투가 시작이 되네요. 네, 끊고 들어가는 수순, 뭐 흙에 눈에 들어오던 수순인데요. 모양은 흙도 충분히 싸울만해 보입니다. 이쪽 저쪽에 활용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형태 참 절묘한 것이 윤찬이 5단이 우상기에 미리 붙여두었던 조금은 독특한 수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수법이 현재 형태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꽤 멀어 보이는데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축이 관계가 있네요. 네. 만약에 그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좀 곤란한 형태가 될 뻔했습니다. 윤찬이 5단이 애초에 우상기를 붙여갈 때 좌기에 이 축머리까지 20초. 신경을 쓰진 하나,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둘, 셋, 결과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넷, 주고 있네요. 5, 6, 7. 축머리가 가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축머리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축머리가 어떤 축머리일지를 20초. 바로 하나, 알아차리신다면 둘, 네, 셋. 인터넷 한 7, 8단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김지석 구단이 당장은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숙머리에 일곱,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여덟, 드리면요. 9, 만약에 열, 축이 백, 흙이 2번 유리했다면 남았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백이 좀 똘똘 뭉쳐있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을 그냥 틀어 막습니다. 네, 그러면 양단수가 되죠. 하지만 그래도 틀어 막고요. 양단수 칠 때 백 4점 쪽으로 한 점을 나갑니다. 그때 백이 4점을 살린다면 바로 축이 관계가 생기죠.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뭐 그쪽은 여섯, 일단 해결이 돼 있고 일곱, 좌변이 여덟, 당장 문제인데요. 아홉. 네. 절묘하게 무상귀의 축머리를 통해서 백이 부분적인 위기는 넘기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아래쪽에 흙의 활용이 있기 때문에 윤찬이 5단이 행마를 하는데 조금 거북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다면 네, 그때는 좌상귀의 백 모양이 20초. 점점 넓어지는 하나, 만큼 둘, 오히려 셋, 백이 우세한 바둑으로 넷,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네, 지금의 저 호구친 수는 나중에 여차하면 일선에 위아래를 연결시키는 그 비마 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뒷맛을 보기 위해선 저 호구가 필수죠. 20초. 하나, 둘, 셋, 넷, 그 호구로 인해서 다섯, 비상수단은 여섯, 남겨놓은 셈이네요. 일곱, 그렇습니다. 지금 여덟, 항상 일선으로 아홉, 넘어가는 수법이 열. 생겼습니다.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김지석 구단 벌써 마지막 초읽기네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어려운 장면인데요. 네. 지금까지의 수순만 놓고 보면 꽤나 위기 상황으로 보였던 백의 안 좋은 형태를 그래도 윤찬이 5단이 잘 견뎌낸 것 마지막.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지금은 그냥 잡았네요. 사실 흙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마를 하고 싶은데 네, 당장 눈에 들어오는 수단은 없다고 보고 김지석 구단이 좀 참아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초. 그렇다고는 하나, 하지만 지금 둘, 셋, 백이 넷, 위쪽으로 다섯, 밀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여섯, 좋은데요. 7, 8, 9. 네, 그 자리 참 흙으로서는 아픈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걸쳐두었던 흙 두 점은 움직이기 힘들겠는데요. 일단 좌측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이 저렇게 모양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네. 좌변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좌상귀 쪽이 백집으로 굳어질 확률도 마지막. 높아졌고요. 하나, 지금 상황에서 셋, 좌상귀에 넷, 흙 두 점을 움직인다면 그때는 여섯, 흙이 좀 바쁜 일곱,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아홉. 네, 좌변 쪽에서의 전투는 백이 좀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좌변 굉장히 복잡한 20초. 형태였는데요. 어느 정도는 둘, 일단락이 된 셋, 것 같습니다. 넷, 좌변 수순 다시 다섯, 보겠습니다. 여섯. 네. 자, 먼저 이 축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만약에 이 교환이 없었다면 네. 지금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백의 행마가 거북합니다. 네. 끊고 나갈 때 한 네. 점을 따내는 것은 이쪽이 막혀서, 잡히고요. 네, 이건 흙이 만족이거든요. 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흙이 여기 한 점을 이을 때 네. 바로 이 축입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네. 흙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축머리가 없었다면 둘 중에 한 곳은 잡히는 형태죠. 백이 이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네. 한 가지 수법이 있긴 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쪽을 끊는 수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이건 실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미 흙이 많이 득을 보고 나서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 네. 싸움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쪽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네, 이 축의 행운은 윤찬이 5단 쪽으로 따르고 있어요. 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이 축머리가 되면서 흙이 이곳을 틀어막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이곳에서부터 싸움의 전단을 구했지만 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네. 무엇보다 좌상귀 쪽의 백 모양이 자연스럽게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잡고 여기를 밀고 이제 호구를 치는 진행이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이 부분에 이 흙의 정리도 확실치 않아졌고요. 백은 항상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바로 이쪽을 움직였네요. 좌상 형태를 또 고스란히 내줄 수는 없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지금 싸움은 흙이 약간 고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상귀도 움직이고 있고 백은 엷은 돌이 없기 때문에 윤찬이 5단이 지금은 약간이라도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좌상 전투에 따라서 승부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좌변 전투에서 백은 하변도 지켰고 좌변도 아직 잡힌 게 아니고요. 네. 또 좌상에 힘을 쓸 수 있는 모양도 얻었고요. 그냥 마지막. 전체적인 하나, 좌측의 형태만 둘, 보더라도 셋. 흙은 상당히 넷, 엷은 부분이 많죠. 다섯, 정리가 안 네. 된 부분도 많고. 여섯. 그런데 백은 대부분의 돌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투 자체도 백이 좀 편하다고 봐야겠죠? 네, 전투 자체가 백이 편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백의 모양에서 흙이 지금 손을 한번 20초. 빼고 하나, 좌상귀를 건드리면서 둘, 양쪽을 모두 셋, 타개하는 입장이니만큼 네. 윤찬이 다섯, 5단도 강력한 여섯, 공격 수단이 일곱, 없다면 여덟. 그때는 집이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정 가는 흙이 좀 많거든요. 좌변 쪽에 백 넉 점을 백이 연결해 간다면 획은 중앙을 여전히 돌봐야 되는 형태인 거죠? 백이 오히려 지금 마지막. 연결보다도 하나, 당장 공격도 갈 수가 둘, 있고요. 아, 셋.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일단 다섯. 좌상귀 쪽의 형태가 흙이 어떻게 타개가 되는지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 백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네. 흐름은 분명 윤찬이 5단이 잡고 있는데 네. 쌍방 어려운 하나, 형태인 이유는 둘, 셋.
백의 입장에서도 다섯, 이 흙의 여섯, 양쪽을 잘 엮어가기가 여덟,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홉, 어쨌든 거리가 있기 열.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 연결시켜서 풀기입니다. 그 양쪽을 괴롭힐 수 있을지. 단곶말을 찔러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작전이라면 지금은 양쪽을 엮어가는 것이고 김지석 구단도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금 백이 뒤로 이은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언뜻 보면 왜 좌측으로 늘어서 흙 한 점을 차단하지 않았을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흙 마지막 한 점을 차단을 했다면 둘, 흙의 좌상귀, 셋, 화점 자리를 끊어서 다섯. 백이 걸리게 됩니다. 양쪽 흙돌이 엷은 건 분명한데 백도 참 작전 세우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지금의 하나, 작전은 윤찬이 둘, 5단이 좀 국면을 길게 넷, 끌고 가려는 다섯. 작전입니다. 네. 윤찬이 5단은 이 정도로 집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흙의 엷음을 추궁하면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김지석 구단이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갔어요. 지금 흙에 이쪽을 마지막 올 시간이 하나. 있나요? 둘, 셋, 넷, 어떻게 보면 처절한 다섯. 버팀이고 여섯, 일곱. 또 어떻게 보면 여덟,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 껄끄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뭐 흙은 백도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변의 형태만 보면 백이 그렇게 걱정할 형태는 아니죠. 네. 지금 한 번 더 받으면 완벽하게 뒷맛이 사라지니까요. 대신에 지금 하변을 찔러가는 수순을 통해서 좌변 쪽에 백 4점에 대한 압박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지석 구단의 마지막 작전이고 하나, 전형적인 둘, 성동격서의 셋,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윤찬이 5단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변을 받기보다는 지금 먼저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갔고요. 지금 국면이 재밌는 것이 서로 상대의 약점만 찔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서로 약한 돌들이 다 노출이 돼 있는데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그래도 지금 형태에서 좀 더 바쁜 쪽은 아직까지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하변 받아야 될까요? 하변 쪽도 흙 2점 잡혀 있는 곳에서 흙이 빈 삼각으로 꼬부린다면 네. 백이 양쪽이 갈라지면서 상당히 곤란한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쪽을 백이 받아야 하지 마지막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밀어두고 다섯, 받는다면 여섯, 일곱, 무난합니다. 여덟. 반발했어요? 당장 흙이 아래쪽 살려 나오면 꽤 곤란하지 않나요? 지금 윤찬이 5단은 네. 여차하면 바꿔치기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좌변과 하변이요. 하변을 다 버리진 않을 테고요. 네. 그리고 당장은 흙이 빈 삼각으로 꼬부려 나온다면 마지막 하나, 흙 4점 오른쪽에 코 붙이는 수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그래서 흙도 그 길로 가지는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변을 받는다면 백의 행마도 평범했는데 지금은 실전의 윤찬이 5단의 선택이 제가 예상했던 그 선택보다는 마지막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이제 예상대로 흘러가는데요. 방금 전에 교환이 백이 손해는 아니겠죠. 흑이 백도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게 조금 불편해졌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봉쇄를 시도합니다. 백은 연결할 수밖에 없을까요? 연결을 한다면 일선으로 좌측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네. 그러기에는 흑의 약점도 당장 눈에 마지막. 들어와서요. 하나, 둘, 이 짧은 셋, 시간 안에 어떤 선택을 할 수 넷. 있을지 결국 연결을 하네요. 윤찬이 5단은 아직까지도 네. 흑이 중앙 쪽에 완벽한 형태로 봉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좌상귀에서 상변 쪽으로 뻗어 있는 흑돌도 아직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앙을 하나, 흑이 지킨다면 둘, 그 양쪽을 셋, 노리면서 넷, 좀 더 다섯, 이득을 볼 여섯,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일곱, 거죠. 여덟, 아홉. 지금은 모든 부분이 그냥 쉽게 깔끔하게만 정리가 된다면 당장 확정가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벌어놓은 우상이 말을 하겠죠. 네. 그리고 좌변 쪽, 좌상 쪽, 이 양쪽만 본다면 어쨌든 흑이 동분서주하면서 네. 백의 형태를 많이 마지막 깎아 들어갔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지석 구단 욕심도 많습니다. 지금은 중앙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위쪽의 흑돌과 연결시키면서 지키고 또 봉쇄까지 보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 그런 수가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흑이 네. 둘, 셋, 가능하면 가장 네. 좋겠죠, 흑 입장에서. 네. 여섯, 흑도 약한 돌인데요.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시도하고 있는 김지석 구단의 작전이 통하기만 한다면 네. 좌변 전투 이후에 계속 고전이었던 김지석 구단이 분위기 반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찬이 5단도 지금은 마지막 하나, 수비적으로 그냥 안에서 셋, 사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흑의 다섯, 약점을 당장 찔러 여섯, 들어갈 수 있을지를 일곱, 생각해보고 싶은 여덟. 국면입니다. 흑은 백 전체도 곤마라는 얘기였죠. 만약에 중앙 쪽에 있는 흑의 약점을 김지석 구단이 커버할 수 있다면 결국은 윤찬이 5단이 한번 손을 대서 좌변 쪽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흑이 처리가 잘 됐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중반 수익기 대 수익기, 힘 대 네. 힘의 격돌입니다. 마지막 하나, 위쪽 흑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백이 젖혀서 나오는 뒷맛이 있고요. 그쪽을 지킵니다. 흑이 그쪽을 받지 않았다면 방금 흑이 둔 곳 한 칸 오른쪽으로 백이 젖혔을 때 흑이 여러 곳의 약점이 눈에 띄어서 곤란한 형태였습니다. 자, 이제 위쪽은 흑이 완벽하게 틀어 막았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다섯, 흑도 여섯, 허리를 끊겨 있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위쪽의 모양은 정리를 했지만 아직은 끊어진 형태여서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라면 네. 둘, 김지석 구단이 틀어 막아갔던 작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100에게 좌변 넘는 것을 강요하는데 성공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을 흑이 먼저 가서는 흑도 이제 공격받을 모양은 아니지 않나요? 네, 이제는 흑도 전혀 공격당할 형태는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집으로는 마지막 흑이 하나, 불리할 것이 둘. 없어졌어요. 셋. 좌변 형태를 갖추는 모양은 백이 그래도 조금 잘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네. 후에 타개를 한 모양은 흑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한 10수 전, 20수 전의 전투가 서로 좀 위험한 형태를 안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전투였다면 네. 지금은 서로 그런 위험한 순간은 넘어갔고요. 대신에 중앙 쪽에서 누가 좀 더 집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누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승부처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여덟. 것은 중앙 처리가 끝이 나고 나서 반상 최대의 자리인 우하귀에 3-3 자리를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네. 뭐 아직은 흑백 서로 간에 중앙에서 손을 뺄 수는 없는데요. 네. 아, 그 자리 맞습니다. 네. 적당히만 처리가 되면 빨리 가고 싶은 자리였는데요. 백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군요. 우하귀에 누가 갈지 모르던 상황에서 그곳을 반반의 권리로 봤을 때 흑이 집이 좀 앞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백이 두었기 때문에 윤찬이 5단도 마지막 집으로 부족할 것은 하나, 없어요. 둘, 오히려 백이 약간 셋, 집으로 앞서게 넷, 되었고요. 다섯. 지금은 중앙 쪽에서 김지석 구단이 어떤 정리를 보여주느냐, 또 윤찬이 5단은 한번 손을 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버티느냐 이런 게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냥 아래쪽에 모양을 넓혀갑니다. 흑이 좀 두터워진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중앙 쪽에서 흑이 어느 정도 모양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게 되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윤찬이 5단이 발빠르게 우하기를 차지한 것이 성공적이죠. 중앙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서로 간의 열분돌도 다 없어졌고요. 네. 대략적인 집 모양을 계산해 볼까요? 우선 흙집을 계산해 보면요. 우상 쪽이 굉장히 큽니다. 우상 쪽이 한 32집 정도는 봐줘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백이 밀어간 그곳, 그쪽 부근의 흑도를 살려야죠. 흑이 한번 가일수를 해서 안쪽에 있는 흑도를 살릴 수 있다면 흑집이 한 4집 정도 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좌하귀가 6집.
42집의 중앙인가요? 네, 중앙과 하변이죠. 하변 쪽은 계산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한 5집 정도 봐주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 쪽 여덟, 아홉. 모양은 10집이 조금 강합니다. 그러면 57 정도, 네, 57이 강한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100집은요? 100집은 일단 김지석 구단이 사는 과정에서 좀 더 네. 쉽게 돌을 살리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고요. 만약 쉽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 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집은 하변이 10집이고요. 우하귀도 10집입니다. 20집. 만약에 상변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네. 100집이 한 31집 정도 납니다. 네. 51집 정도. 네. 57대 51. 57이 조금 강한 정도였으니까 뭐 비슷한 바둑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둘, 방금 전에 저의 계산은 네. 흙이 후수로 다섯, 지금 두고 여섯, 있는 그 부분의 대마를 일곱, 살리고 여덟. 백선이었거든요. 방금 저의 계산대로라면 윤찬이 5단이 아직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또 그렇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평범하게 사는 것을 거부한 채 네. 조금 버티는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평범한 진행을 피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판단일 텐데요. 네. 김지석 구단이 처음 좌변 전투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이후에는 계속해서 평범함을 거부한 채 조금 버티는 쪽으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상변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과연 어느 쪽이 득을 봤을지. 방금 전에 개가를 했을 때는 흙은 4집 정도 내고 산다고 제가 개가를 했었고요. 그렇게 네. 본다면 흙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집은 조금 변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좌변에서 네. 상변으로 넘어가는 다섯, 100집 전체를 제가 여섯, 31집으로 계산을 일곱, 했었는데요. 여덟, 아홉. 네, 지금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00집이 약간 줄긴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수는 비틀었지만 크게 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정도로 그냥 쉽게 정리가 되면 김지석 구단이 비튼 것이 약간 득이에요. 우선 선우수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득인데 흙도 아직까지 완벽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정리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두어가는 저 부분도 아직 흙이 안에서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또 약점도 없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분적인 흙만 흙이 당연히 늘어야죠. 마지막 늘어서 받는다면 나중에 쌍립 사이에 셋, 백이 끼우는 맥점이 넷,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마지막까지 이을지 늘지를 걱정했는데 네, 고민했는데요. 김지석 구단도 지금의 형태는 이 쌍립 사이에 끼우는 그 맥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갈등을 했던 것 같고요. 방금 전의 선택도 흙이 좀 하나, 버티는 느낌의 둘, 선택입니다. 셋, 넷, 다섯. 뭐 아무래도 백 모양 여섯, 쪽으로는 일곱, 영향력이 더 있을 여덟. 것 같은데요. 네, 윤찬희 구단이 당장 그 노림을 결행하진 않고 계속
노림으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받아만 주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네. 형태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김지석 구단은 계속 강하게 두어가는데요. 네. 방금 끊어간 수가 공격적인 수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흑의 약점을 지킨 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계속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둘, 그 셋, 쌍립 사이에 넷, 백이 다섯, 띄우는 맥점이 남아있는 여섯. 순간 방금 전에 흑이 뻗어두었던 그쪽 두 점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최선의 방어를 위해 오히려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윤찬이 오다는 그냥 쉽게 정리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결국 처음의 형태에서 김지석 구단이 변화를 꾀해서 크게 득본 것은 없고 마지막 오히려 뒷맛은 조금 나빠졌거든요. 네. 셋, 아까의 넷, 계산으로 다섯,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백이 좀 좋아 일곱. 보입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 버텨가야 되는데요. 네, 흑이 버틸 만한 곳들이 남아 있나요? 글쎄요, 지금 쉽진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백이 선수를 쥐고 있고 오히려 뒷맛이 나쁜 자리에는 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떨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중앙 쪽, 방금 전에 정리가 되었던 그 중앙 쪽에서의 접전도 제가 보기엔 윤찬이 오단이 만약 불리했다면 좀 더 비틀어갈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결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이 좀 우세하다라고 윤찬이 오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마지막.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윤찬이 넷, 오다는 계속 다섯, 이대로 정리를 여섯, 해갈 생각이고요. 여덟, 아홉. 네, 만약 윤찬이 오단이 김지석 구단을 오늘 대구에서 꺾는다면 이번 KBS 바둑왕전 최대 이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이름값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두 기사의 만남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윤찬이 오단의 선전이 돋보입니다. 뭐 그리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김지석 구단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어떻게 보면 현재 셋, 세계 바둑계에서 가장 다섯, 잘 나가는 선수가 여섯, 바로 김지석 구단인데 일곱. 네. 여덟, 한국에서도 무명에 가까운 윤찬이 오단. 신예 기사 시절엔 반짝하긴 했지만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이 윤찬이 오단이 오늘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김지석 구단을 포함해서 이 정상급 상위 랭커들에게 한판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바둑이 불리해졌을 때 그 흔드는 힘에 있어서 네. 상위 마지막 랭커와 하위 랭커의 하나, 차이가 극명하게 둘, 갈리거든요. 셋, 넷, 다섯. 현재까지 윤찬이 오단이 우세하게 국면을 이끌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험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은 분명 백이 우세해 보이네요. 그리고 느낌에는 흙이 뭔가 흔들어 가볼 만한 마지막 곳이 별로 하나, 없어 보여요. 둘. 네. 셋.
자, 이제 이 바둑 종반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형세는 마지막.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 있는지 잠시 둘. 보겠습니다. 셋, 넷. 네. 네, 그 전의 상황에서요. 네. 사실 윤찬희 오단이 좀 더 비틀어갈 여지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수익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리를 끼우고 네. 흙이 뒤로 받아준다면 그 자체로 꽤 득이니까요. 네. 끊어간다면 그때 실전처럼 이쪽을 미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밀어서 네. 이쪽을 끊어서 2점을 잡는 것과 단수 쳐서 흙 2점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득을 볼 여지가 있었는데 네. 그걸 그냥 정리한 거군요. 네, 그냥 쉽게 정리한 거죠. 네. 되어 다른 변화를 꾀하지 않더라도 지금 바둑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전의 진행은 네, 이곳이 정리가 되고 여기도 교환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한 칸을 띄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요. 이쪽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밀면 이쪽 붙이는 수도 있고 흙집은 55가 조금 넘게 나는데 약간 맛이 나쁜 자리도 많아요. 네. 100은 지금은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좀 덤을 빼기는 어려운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추격이 필요한 장면인데요. 끝내기 장면 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하귀에서는 흙이 좀 집으로 득을 받고요. 네. 백은 중앙 쪽에 좀 집을 늘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약간씩 셋, 집 모양이 넷. 늘어났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흙이 우상귀를 지키는 과정에서 네. 어쨌든 중앙 쪽에서 이 101점, 장문으로 씌워져 있던 101점 살려 나왔거든요. 그 순간 상중앙 쪽의 흑도를 마지막. 괴롭힐 여지가 조금 하나. 생겼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느 정도 집 모양의 큰 틀은 결정이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끼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렇게 끝내게 하는 것이 지금 형태에는 더 득이네요. 지금은 잡아봤자 흙 2점의 가치가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저렇게 끊어서 흙이 한 점을 잡는다면 쌍립 사이를 끼워서 흙에게 2집 내고 사는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끝내기 다섯, 과정에서 여섯,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일곱. 없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생길 장면은 없었죠. 그렇다면 오늘 정말 최대 이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이 셋, 정도면 꽤 많이 넷,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여섯, 일곱, 글쎄요, 여덟. 지금은 아무리 초읽기 바둑이라고 해도 네.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이 손해봐야 한 집 정도 손해보면 네. 꽤 손해를 본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 한 집 정도로 크게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아주 미세하게 윤찬이 5단이 우세한 게 아니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도 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의 경계선만 결정이 되면 이제 다 두어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각보다는 미세하네요. 네. 마지막 뭐 승부를 알 수 둘, 없을 정도의 미세함인가요?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그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더 미세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로 지키기보다는 꽤 들어가는 형태군요. 네. 제가 아까 전에는 이 끝내기에서 백이 한 집 손해를 봐도 역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집 손해를 보면 정말 미세한 반칙 승부로 가겠습니다. 약간 앞서네요. 윤찬이 5단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그 전에 셌을 때는 이것보단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네. 저희가 수순을 보지 못했던 우상기 쪽 그리고 중앙 쪽 처리에서 약간 윤찬이 5단이 손해본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차이가 좁혀졌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이 정리되면 뭐 끝내기도 몇 군 남질 않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계가로는 지금 반집 정도 백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미세하군요.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꽤 큰 역끝내기 들어갔습니다. 김지석 구단. 그 부분은 흙이 두지 않는다면 원래 7집 정도 나는 자리였는데 네. 9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역끝내기 2집은 크죠. 마지막 하나, 둘, 뭐 남아있는 끝내기 중에 그렇게 넷, 큰 곳이 없을 다섯,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방금 전에 좌기의 끝내기를 김지석 구단이 하면서 네. 이제는 반면 7집에서 백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집 싸움이네요. 하나, 둘, 셋, 중앙이 약간 흙이 다섯, 여섯, 좋은 형태는 일곱, 아닌데 여덟, 그쪽에 뭔가 득을 보는 아홉. 끝내기가 있을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둔수는 상중앙 쪽 흑돌 사활을 패를 들어가는 수를 봐서 선수 교환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가요? 흑이 역끝내기 2집짜리를 하니까 네. 백도 역끝내기 2집짜리거든요. 김지석 구단도 역끝내기 2집짜리를 둘 거라면 그 교환을 하고 나서 좌하기를 틀어막는 게 더 좋은 수순이었네요. 흑의 권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이제 남아있는 셋, 큰 끝내기 어느 정도 넷. 있나요? 다섯, 이제는 여섯. 중앙 쪽의 정리가 끝이 나면 가장 큰 끝내기가 우하기에 젖혀 있는 수가 3집이 조금 강합니다. 네. 정확히는 3과 3분의 1집짜리이고요. 그곳이 가장 큰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넷, 윤찬이 5단이 좀 다섯. 남기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반집이나 한 집 반 앞서는 듯 보이는데요. 마지막 네, 지금 좌중앙 하나, 쪽에 101점을 둘, 잇고 흙이 받을 셋, 때 네. 우하기 넷, 젖혀 있는 끝내기를 다섯, 하면 거의 끝이 여섯, 난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남아있는 끝내기들은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일까요? 네. 네, 역시 우아기 끝내기를 가죠. 김지석 구단이 미세하게까지 추격을 했는데 역전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자, 이제 장 둘, 끝내기만 셋, 남아있는데요. 넷, 형세를 다섯, 자세히 여섯.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끝내기도 거의 마무리가 됐죠. 네, 지금 마지막에 이제 김지석 구단이 이쪽을 두었는데 원래 네. 이곳은 100의 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가 된다고 보고 계산해 보면요. 네. 사석은 100이 2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10, 14, 23, 100집이 58집입니다. 네. 이쪽까지 31집이고요. 흑이 한 63 나고 있어요. 63 대 58에서 흑선이니까 흑이 맹추격을 해봐야 반집은 네. 져 있다는 거죠. 덤에는 확실히 걸려있군요. 네, 지금은 한 집 반이냐 반집이냐 그것만 나왔을 뿐 100의 승리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석 구단이 추격을 한다고 해도 승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순 보시죠.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뭐 큰 변화가 마지막.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 쪽의 형태가 여섯, 조금 변하긴 했는데 일곱. 오히려 원래 유리했던 윤찬이 5단이 조금 더 득을 본 것 같습니다. 윤찬이 5단 대여를 낳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중반에서 종반에 돌입할 때만 해도 결국엔 역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이바둑은 시종일관 백이 좋았던 적이 많고요. 네. 처음 좌변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계속 윤찬이 5단이 우세를 이어가다가 그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좁혀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과 우상기의 처리 같습니다. 저희가 수순을 잘 보지 못해도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좁혀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도 미세하게까지는 추격이 됐지만 결국 역전은 허용치 않은 윤찬이 5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제 남아있는 수순에서 승부가 뒤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지금은 가장 큰 끝내기가 한 집짜리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지석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네, 역시 첫 번째 전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많이 추격은 했지만 역전까지 미치지 못했고요. 첫 시작이 흙이 좋지 못했습니다. 윤찬이 구단 대단한데요.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패자 4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지석 구단은 네. 윤찬이 구단에게 패하면서 완전히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지석 구단은 정말 누구와 만나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기세였는데 최근에는 정상급이 그래도 신예 기사에게 패하는 경우가 좀 빈번해져서 크게 이변이라고 하진 않는데요. 네, 하지만 네. 아무래도 김지석 구단이 최근에 워낙 잘 나갔으니까요. 그래도 이변이라고 오늘 대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윤찬이 구단이 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은 완벽한 내용으로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을 꺾은 기세라면 누구와 만나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찬이 구단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